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안일혁 책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현재 이제 과제로 수행 중인 과제인데요. 공공임무형 무인이동체 임무 소프트웨어 및 지상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이 과제에서 했던 결과물들을 좀 보여드리는 내용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어차피 그 주제가 현장을 가다, 드론 현장을 가다니까 저희 이제 말미쯤에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드론에 탑재해서 실제 비행했던 그 영상들이 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발표 시간은 30분이어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영상 위주로 이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순서로 5개 그 챕터로 순서를 발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제 과제 관련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실제 그 임무 소프트웨어와 운영 소프트웨어에 개발된 것과 실제 이제 동작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이제 실제 드론을 가지고 운영하고 비행했던 실증 영상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로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소개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 현재 드론 비행이 1대1 비행 위주로 현재는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대1로 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드론을 날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대가 되는 순간 조종이 힘들어집니다. 하늘에 같은 공간에 드론 2대가 있고 각각 한 대씩 조종사가 있는 상황에서 조종사들이 비행하기에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2대 이상만 돼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이제 방안으로 저희가 UAV를 띵으로 봤습니다. 하나의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하나의 일종의 센서죠, 센서. 그래서 많은 센서들이 어쨌든 드론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그 센서들 기반으로 서로 드론 간의 이제 연동을 통해서 그 드론들을 중앙에서 제어하고 관제하고, 그 다음에 운영 측면에서 이제 요 드론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본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이제 드론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현재 요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플라이트 컨트롤러, 그 다음에 드론 코드,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드웨어와 펌웨어와 툴. 하드웨어는 흔히 이제 픽스워크, DJI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펌웨어,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입니다. 펌웨어, 이제 소프트웨어죠. 플라이트 컨트롤러.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아두파일럿이나 PX4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거의 90% 이상이 아두파일럿을 씁니다. 90%. 그리고 일부 10% 정도가 자체 FC를 가지고 쓰거나 이제 PX4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외국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드론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아두파일럿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아두파일럿 가지고 PX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 DJI 가지고 많이 이제 비행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워낙 DJI가 비행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완제품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서비스 위주로 하는 분야에서는 DJI 컨트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쓰고 있는 미션 플래너고요. 최근에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이라는 툴을 가지고 관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고, 요 픽스워크가 나오면서 이제 국내에 드론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드론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과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전에는 이제 드론에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면 드론을 비행하는 데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보시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는 그 드론이 비행하는 안정성, 얼마나 좀 그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느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작년부터 이제 그 드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부품들이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이제 FC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드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락하거나 드론의 어떤 자체적인 그 오류로 인해서 떨어지지는 않고, 이제 조작 실수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떨어지는 사례들이 좀 있지만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드론의 비행에 관련된 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이제 눈을 돌립니다. 서비스로.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드론에 들어가는 임무 장비입니다. 드론 서비스는 이꼴 드론에 탑재된 장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장착이 되어 있으면 정찰에 쓸 거고요. 소화탄 투하 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산불 진화에 임무를 맡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이제 임무 장치는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요 과제는 그런 임무 장치, 그 FC 그 드론보다는 그 탑재된 임무 장치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보편화해서 좀 더 쉽게 만들어서 보급하자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왼쪽 편이 그건데요. 그래서 드론에 이제 여러 임무 장치들이 탑재된 드론들이 있고, 그 드론들을 외부 운영 쪽에서 얘를 컨트롤하는 방법. 지금은 임무 장치들이 조종기에서 컨트롤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조종기에서 이렇게 스위치로 이제 장치를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거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중앙에서 그 비행 관제뿐만 아니라 임무 장치의 제어까지 포함한 임무를 만들기 위한 형태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임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좀 더 쉽게 그 이제 드론 개발자들이 좀 더 임무 소프트웨어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개발 도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그 만들어진 임무 소프트웨어를 드론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걸 지금 요 과제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는 일종의 요 플랫폼인데요. 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웹에서 현재 드론의 다수의 드론을 관제하고, 그 여기 운영 쪽에서 필요한 이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운영자가,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는 드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드론 전문가들이 있지만, 운영 쪽에서는 드론을 잘 모르는, 그냥 단지 서비스를 알고 있는, 운영 측면에서 알고 있는 운영자들이 여기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점을 달리해서 운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화면, 정보, 그리고 관리, 이런 측면을 제공하는 이제 웹포탈이나 이런 현대 GCS들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무관리 소프트웨어, 비행관리 소프트웨어, 수명예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이 웹포탈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임무 소프트웨어, 이제 지상 운영 소프트웨어, 이렇게. 그래서 뒷부분에 요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이제 결과물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아까 앞서 보신 그림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 거고요. 저기서 임무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제 FC 쪽은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고려되지 않고요. 그거와 연동해서 어떻게 임무 장치들을 어떻게 잘 제어할 거냐에 대한 임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요. 여기서는 운영 관리자가 이제 이제 관제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보고 이 드론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것인지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하고 운영이 이제 나눠지면, 현장에서는 GCS 기반의 이런 화면들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이제 중앙에서는 실제 이제 드론들에 대한 이제 그 수명 예지라든지 점검 체계라든지 이제 요 드론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과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과제로 지금 적용되는
임무 운영 시나리오가 한 4가지 정도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천 관리, 산불 감시, 그다음에 실내 환경 모니터링, 여기 이제 그 드론 물류 이쪽으로 이제 현재 요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 시나리오에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다 임무 장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투하 장치, 여기는 센서, 여기서는 그 카고, 이제 물류 이렇게 보관함하는 같은 이제 카고, 여기서는 이제 다분광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임무 소프트웨어와 지상 소프트웨어, 지상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얘기들을 하고 영상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얘기는 좀 생략하고요. 이제 간단하게 임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그냥 임무 소프트웨어는 기존처럼 코딩으로 이제 실제 코딩을 해서 드론에 탑재시키고 이제 컴파일해서 드론에 탑재시키고 그 소프트웨어가 임무 장치를 제어하도록 이제 기존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요거를 좀 재사용 가능하게, 예를 들면 이제 공통 임무, 이제 기본적으로 임무 장치는 아주 그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PWM, 그다음 GPIO, 릴레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리얼 통신, I2C 뭐 이런 걸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공통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을 이미 미리 만들어 둡니다. 그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재사용 가능하게 임무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저희가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드론에 탑재시켜서 이제 운용될 수 있도록, 구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키텍처에서 내부 통신을 어떻게 할 거냐? 실제 이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들을 이제 그 FC 데이터와 임무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딘가로 보낼 텐데, 그때 어떤 구조로 어떤 프로토콜로 그 데이터 모델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정의해서 현재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구조로 지금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발 도구입니다. 아까 앞서 설계된 대로 이제 실제 코딩을 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코딩을 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 또 기존에 하던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 구조대로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이런 개발 도구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 개발 도구의 그 키 메인은 여기 보시면 블록 코딩. 그 이제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코딩할 때 배우는 그 블록 코드가 있습니다. 요걸 기반으로 미션 소프트웨어에 있는 코드를 만들어내서 자동으로 이제 배포가 되고 드론이 자동으로 그 소프트웨어들 다운로드 받아서 되도록 하는 환경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이런 형태로 이제 구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뒀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영상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브러리를 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총 드론인데요. 여기 이제 방아쇠 PWM, LED PWM이고 랜딩 기어 PWM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짐벌 PWM이죠. 여기 환경 센서는 별도 보드에서 데이터를 수신해서 시리얼로 보냅니다. 그리고 투하 장치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GitHub에 저희들이 공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GitHub에 라이브러리 언더바로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놓고요. 여기에 주소는 저희 캐티 GitHub에 이제 이미 공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개발 단계라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업로드는 안 됐지만 이제 개발 단계로 지금 만들어 놓고, 요거는 이제 내년 이제 1단계가 끝나는 내년 5월이나 6월에 풀로 해서 가이드 문서와 함께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는 실제 장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제어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게 개발 도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임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걸 설명드릴 건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임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걸 보여드릴 텐데, 임무 소프트웨어라 하면 직접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외부랑 연동하면서 FC랑 연동하면서 실제 그 라이브러리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이제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웹 기반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블록 코딩 형태로 이제 임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전체 틀을 잡습니다. 이 틀은 모든 소프트웨어가 동일합니다. 모든 임무 소프트웨어. 그래서 요 세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좀 설명드리고요. 요 틀은 이제 모든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재 라이브러리, 요 틀에서 실제 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무 장비죠. 임무 장비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 애드를 합니다. 그럼 요 블록이 하나 생성되고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에 관련된 이름을 입력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임무 라이브러리가 들어오고 라이브러리가 제어되면서 서로 FC랑 저기 외부 플랫폼이랑 서로 연동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인코딩이 되면 이렇게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다 만들어지면 이제 배포를 합니다. GitHub에 배포를 하게 되고, 배포할 때 이제 어떤 이름으로 배포를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 관련된 이제 키를 넣고, 이 키는 이제 사용자 로그인 키니까 해서 이제 하고 업로드된 걸 확인하면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임무 소프트웨어 하나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후에는 드론이 이 임무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나의 명세를 만듭니다. 명세가 이제 여기서 얘 어디에 이제 어떤 이름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거기에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이제 포함한 명세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면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이제 무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에 자기의 고유한 아이디 밑에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드론이 구동이 될 때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 임무 소프트웨어에 대한 명세를 보고 이 임무 소프트웨어에 있는 경로를 따라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고 난 후에 임무 장비를 바꿨을 때는 똑같은 구조에서 새로운 임무를 만듭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애드 했던 것들을 빼고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든 거는 기존의 이제 임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모든 그 연동하는 과정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실제 임무 장비만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만 요 전체 틀에서 바꿔치기 하면서 이제 임무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개발 도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요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코딩을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개발 도구를 통해서 만들면 이제 좀 더 쉽게 다양한 임무 장비들을 이렇게 외부에서 컨트롤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를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봤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비행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이제 PWM 제어예요. 거기서 외부에서 이제 여기에 서버 컨트롤하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몇 번 포트에 PWM 신호를 얼마를 줬을 때 변화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그 짐볼이죠. 짐볼이 9번, 10번 포트에 이제 연결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직접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편집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조종기가 아닌, 진짜 외부에서 이제 명령으로 이제 내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센서 데이터가 올라오는 거. 이제 그 드론에 탑재된 센서 장비에서 데이터가 올라오는 걸 보여드리고, 실제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지 신호를 주면 여기서 모터가 돕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요거 랜딩 기어는 지금 아까는 이제 똑같은 포트에 짐볼이 달려 있었지만 지금은 LED와 랜딩 기어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호를 줬는데 저 임무 장비, 일종의 임무 장비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제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프트웨어가 이제 임무 장비가 어떻게 달렸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이렇게 동작한다는 걸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요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외부에서 직접 명령을 내렸지만 나중에 이제 최종에는 나중에 보여드릴 영상에는 이제 자동으로 갑니다. 5m에서는 LED 켜고 10m에서는 랜딩 기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착륙할 때는 10m에서 랜드 모드일 때 랜딩 기어를 내리고 그 다음에 5m일 때 LED를 끄고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수행될 수 있도록 또 미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션 소프트웨어고요. 이제 지상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 운영은 이제 운영자가 보는 화면입니다. 이제 드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운영자의 관점은 드론을 일종의 유틸로 봅니다.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그 현장에 있는 드론 기업들은 드론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운영자들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드론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입장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운영자들은 드론 자체는 관심이 없고요. 드론이 할 수 있는 기능, 드론의 관리, 드론에 대한 정보 이런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이런 이제 3D GCS나 운영 소프트웨어로 이제 그거를 좀 표현하고 표출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관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운영 점검, 비행 관리, 잔전 수명 예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웹포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관련된 정보를 보고 그래서 현재 이제 드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화면, 그다음에 통계 페이지, 그다음에 이게 하나의 이제 임무가 끝나면 보고서를 하나 만드는데요. 보고서도 이제 경로라든지 지금 현재 드론의 상태가 어땠었고 하는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자동으로 제너레이션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PDF로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는 이제 이게 3D고요. 이게 3D를 이제 현장에서는 많이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D니까 고도를 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 지형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걸 3D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현재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있던 킨텍스 옆에 공터입니다. 공터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테스트했던 거를 이제 좀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실제 저희들이 한 4대를 가지고 운용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실제 연동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고도차가 확실하게 나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3D GCS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이제 요거 기반으로 저희들이 이제 미션이라든지 이런 비행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다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화면은 현재 미션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건 영월 지역인데 영월 지역의 일부 여기에 이제 임무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경로로 해서 이렇게 이제 비행할 건지를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고도, 그 다음에 기본 고도와 이제 기본 속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웨이포인트를 이제 찍고 찍어 나가면서 이제 어떤 고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면서 이제 경로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드론에 기본적으로 터레인 모드라고 해서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은 되나, 지금 현재 이제 요 비행 계획 시점에서 현재 이제 그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고도가 어느 정도에서 안전한지 3D 차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이제 비행이 이제 업로드를 하면 이제 이렇게 비행이 되는 걸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지오펜스입니다. 지오펜스를 이렇게 다각형 형태를 꾸며서 여기 인클루드 혹은 익스클루드 설정을 해서 드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혹은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 형태로 만들 수 있고 다각형 형태로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여기서 업로드 누르면 드론이 들어가서 드론이 탑재가 되고 드론이 그걸 기반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그냥 기존에 했던 기능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3D로 만들어서 이제 제공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웹포탈입니다. 아까는 이제 3D GCS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운영자가 이제 실제 보는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각각의 드론이 모델링 된 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드론들을 실제 눈으로 보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현재 상태, 빨간색으로 된 건 아까 리페어 상태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드론들을 각각 만들어서 이제 선택해서 이제 비행하는 화면들을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요 드론들의 모습은 이제 타 세부, 아까 보셨던 그 드론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받아서 새롭게 이제 모델링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현재 이제 만들어진 이제 모토의 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이제 하나 만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드론을 제가 이제 선택하게 되면 요 드론에 대한 이제 현재 이력 그리고 현재 부품 상태들을 이제 도식화를 합니다. 운영자가 원하는 화면이 이 화면이거든요. 이 드론이 어디에서 얼마나 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부품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판별이 되면 요 드론에 대한 이제 시간 동기화, 드론 시간하고 저기 서버 시간하고 이제 그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거를 요런 형태로 이제 시간 동기화를 맞추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되면 현재 이제 그 점검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그런 점검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웹포탈에서 운영자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 바람이 얼마고 뭐 전압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비행하기 전에 입력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체크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비행하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비행하면 이렇게 지금 연동해서 이렇게 플라이트 플랜 리시브드 동작하는 거를 이렇게 실제 드론 입장에서 드론만 보는 겁니다. 위치 GCS처럼 지도상의 위치가 아니라 드론의 현재 요가 어떻고 뭐 롤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려고 지금 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 이제 점검 체계로 그 비행 후 점검으로 넘어가서 이제 비행이 완료되게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웹포탈을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실제 요거를 기반으로 실제 비행했던 것들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할 때 시연을 해달라고 해서 요거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대를 동시에 제어를 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기어가 자동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요 GCS 상에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얘네들은 지금 현재 자동 비행입니다. 근데 이제 미션을 웨이포인트를 미리 다 찍어놓고 업로드된 게 아니라 그때 명령을 줘서 움직이게끔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대 비행으로 쭉 하는 것을 만들어 놨고요. 나중에 보시면 여기 조종사들이 이렇게 있죠. 요거는 요 드론을 이제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희 드론만 이제 실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나머지 드론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니터링 되는 거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이거는 정보위 국정감사인데요. 이거는 촬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다 못하게 막아놨고 저희가 그냥 컴퓨터 상에서 이렇게 캡처한 사진입니다. 요거는 현재 이제 이륙을 하고 요 상태에서 이제 요 지점까지는 자동 비행이고 여기서부터는 수동 비행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동 비행이 끝나면 이제 사격 지점으로 가서 이제 격발을 합니다. 격발을 하는데 이제 그 신호는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PWM 신호를 명령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제 자동 비행으로 해서 이제 착륙 지점으로 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만든 그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서 미션 소프트웨어도 올라갔고 이제 그 관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만 이제 지금 저장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저께 했던 이제 방위산업전 이제 DX 코리아 시연인데요. 요것도 요거는 이제 전체 다 저희가 찍었습니다. 이게 최종이니까 아까 국정감사했던 거랑 이제 그 모습은 똑같고요. 비슷하고 실제 여기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뭐 이륙시키고 이동시키고 하는 것들 여기서 다 하고 이건 실제 비행 영상이고요. 요 영상에 대한 이제 3D 상태입니다. 여기들이 이제 여기가 움직일 때 얘네들이 이제 요나 이런 것들이 제어되고 있고요. 근데 요거에 대한 이제 실제 화면이 이렇게 3D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요거 이 2D랑 요게 이제 나중에는 합쳐질 거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운영자가 보는 화면은 요 두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보는 화면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 됐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 지금 보셨던 모든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로 제공할 겁니다. 지금 내년 6월경에 다 오픈소스로 제공할 거고요. 라이브러리, 입문 소프트웨어, 3D GCS, 웹포탈 요 4개는 소스와 함께 이제 모두 다 이제 오픈소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요 GitHub의 IoT 캣티에 이제 소스가 제공되고 요 사이트에서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처럼 이제 설명회라든지 뭐 Q&A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계속해서 지원해 줄 예정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무브 프로젝트 공개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볼 때 그 PX4나 아드파이러시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로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여러 참여자들이 해서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도 임무 소프트웨어나 GCS 차원에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좀 인상 깊게 잘 했습니다. 혹시 플로에서 질문 있으시면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만 받겠습니다. 네. 네,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전봉환입니다. 흥미로운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임무를 설계하다 보면 그 임무 중에 어느 정도의 그 드론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임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면 타겟을 인식하고 뭐 추종한다든지 하는 그런 임무, 네. 아니면 또 상황이 바뀌었을 때 네. 주어진 그 임무를 다시 재설계해서 네. 또 임무를 네. 제한다든지 하는 네.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도 이 소프트웨어에서 지원을 하는지요?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런 업무, 그런 임무를 드론에 맡길 거냐, GCS가 거기에 관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드론이 그거를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면 중앙에서 관리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면은 드론에서 해도 되는데 그게 여러 대일 경우에는 중앙에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제 그 임무를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중앙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임무, 정해진 임무는 드론에 맡기고 전체 총괄적인 것은 GCS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임무 소프트웨어들은 아까 보신 거와 같은 그 구조상에서 그 알고리즘을 거기에 넣어서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상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